인하대 주승환 교수의 반도체 적층 제조 시리즈, 반도체 패키징, EMI 차폐 최신 방식, 에어로졸 개발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금속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연구실의 주승환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 분야는 반도체하고 첨단 제조인데 오늘은 적층 제조를 활용한 에어로졸 시스템 개발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졸이란 말을 자꾸 쓰는데 익숙해서 그런 거고, 원래 정식 이름은 에어로졸 프린트 테크놀로지입니다. 에어로졸 Z라는 건 이제 옵토맥사의 상품명이고, IDS사는 나노젯, 그리고 나노테크는 뭐 특별한 이름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에어로졸 EMI 디스펜싱 기술은 2014년부터 3D 프린팅 인쇄 응용에서 시작돼서 현재 EMI 차폐에서 언더필 부분 해결을 위한 기술에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선폭이 10마이크로, 그 옆에를 해결할 수 있는, 옆에 차폐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 이게 프린티드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기존의 3D 프린팅 분야인데, 이 그림의 오른쪽 위에 보면 플렉셔블 디스플레이 EMI 실딩 할 때 EMI 실딩을 하는 수 있는 기술인데, 옆에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켓이 형성돼서 2014년에 제가 했던 거를 갑자기 이제 금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쪽에서 10마이크로 선폭과 옆부분에 차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경의 필요성은 초방막 초소형을 해서 성능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인 패키지 제조사들인데, 이게 결국은 다기능 고성능 웨어러블 제품 탄생이라는 게 그 대표적인 게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옆부분까지 정정이 차폐가 돼야 되는데, 초소형이고 그 반도체 모양이 사각이라서 그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보드에 이런 식으로 쇠 메탈 캡을 사용해서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패키지에 이 EMI 차폐 물질을 뿌려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드에 이 메탈 캔을 세웠고, 지금은 보드 위에 이 EMI 실드 코팅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부분까지 해야 되는 게 이제 핵심 기술이고요. 그래서 보드 레벨에서 패키지 레벨로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보드 레벨 안에 필터, 뭐 2G, FEM, 뭐 와이파이 이런 부분을 전부 정정이 차폐해야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유사한 기술이 있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기술을 왜 못 쓰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알아보면, SA 서스 스퍼터링 방식은 서스를 사용해서 윗부분에 때려 넣어서 위부분만 차폐가 되고, 에이지 스프레이 방식은 스프레이를 뿌리는 건데, 이건 광범위하게 분사해서 재료 손실이 두 가지가 크고 옆부분 차폐가 안 되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3D 프린팅의 특징인 아주 작은 부분을 3D 프린팅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옆부분까지 균일하게 도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격도 스퍼터링은 플라즈마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50억 내인데, 또 스프레이도 가격이 비싼데 에이지 도포 방식은 가격이 싼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에어 스프레이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The outcome is a more uniform, repeatable, thin deposit of dopant to each photovoltaic cell. Competing technologies cannot deliver the same result. With a configuration of 5 156mm wafers across, the maximum hourly output
스퍼터링 스프레이 에어로졸로 갈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스퍼터링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이가 아까 보여드린 게 진행하고 있고, 요거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에어로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스퍼터링에서 그 에어로졸로 변하는 시기고, 과다한 투자비가 필요한 스퍼터링 방식보다는 소규모 되고 있기 때문에 EMI 에어로졸 방식이 각광받을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퍼터링 장비 대비 장비 가격이 20% 수준인 게 차이입니다. 아울러 패키지 레벨에서 수행하는 스퍼터링 방식은 이 패키지가 작아졌다 보니까 고가의 스퍼터링 설비에 투자하고 있으나 반도체 공급 원가의 스퍼터링 차폐 비용이 포함되어 SiP 제조업체들에게 비용 부담이 크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에어로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소형 초방막 모듈 제조 고객사 니즈, 결국은 아이폰을 하는 곳이 되는데, 이거의 해결 방안은 현재 에어로졸이 대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전자파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전자파 차폐 물질로 도포를 해서 전자파를 차폐하는 기술인데, 기존 위에서 뿌리는 것에 비해서 옆까지 차폐를 씌울 수 있는 기술이라 각광받는 기술이 되고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비의 구성은 소재, 부품, 장비로 구성되어 있고, 소재 개발, 이 노즐 시스템 개발, 장비 개발,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실행은 이 비디오를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존 거에 비해서 이제 측면을 에어로졸이 찍어낼 수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에 비해서 측면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로졸 노즐 및 장비, 왼쪽 게 노즐이 되고 이걸 설치해서 운영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이 장비 안에 뭐 에어로졸만 되는 게 아니라 도트나 제팅 네 가지 모드의 노즐이 장착될 수 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에어로졸 밸브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디스펜싱 시스템은 디스펜싱을 하는 장비인데, 여기에 네 가지 노즐이 장착될 수 있고 에어로졸도 장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 제어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은 에어로졸 Z 프린팅 테크놀로지는 네 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는데, 에어로졸을 만드는 오토마이제이션, 밀도를 높이는 부분, 포커싱 하는 부분, 뿌리는 부분,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에어로졸 시스템인데, 오토마이저, 버추얼 임팩테이터가 밀도를 높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커싱 하는 부분이 가스를 넣기도 하고, 노즐을 다단계로 만드는 그런 기술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옵토맥이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의 이 기술은 에어로졸 Z라고 하고 있고, 울트라 소닉하고 뉴매틱 오토마이저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네오테크인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뉴매틱 오토마이제이션을 쓰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잉크의 구성하고 나노파티클을 만드는 뭐 이런 여러가지 전체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노제트사는 울트라소닉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고, 20마이크로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어로졸 나노 은나노 에어로졸 Z 디스펜싱 시스템 구성인데,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뉴매틱, 이 버추얼 임팩테이터가 밀도를 높이고 가스를 가지고 포커싱하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걸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고 밑에는 핫플레이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나노 에어로졸의 오토마이제이션 메커니즘은 그 울트라소닉하고 뉴매틱 방식이 있고 그 디스펜싱 노즐의 토출 공정은 에어로졸 옆으로 세스가스를 집어넣어서 내보내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노즐은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 세스가스를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스코프 이미지를 보시면 그 한 군데로 밀집하게 시켜 가지고 라인 위스를 줄여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에어로 다이나믹 포커싱은 포커싱 멀티렌즈 프로세스는 앞에서는 세스가스를 가지고 하는 하이드로 다이나믹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에어로 다이나믹으로 해서 노즐을 사이즈를 3단계로 나눠서 이 포커싱하는 그런 구조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렌즈 1하고 렌즈 2가 이 포커싱 되는 사이즈가 작다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즐 설계가 복잡한데 이 복잡한 노즐 설계를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해서 설계하게 되면 3단에서 5단까지 유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작 노즐 구성인데 나노제트는 뉴매틱 아닌 그 울트라소닉을 사용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간단한 이제 노즐 구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건 원 노즐에서 투 노즐로 하는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비는 여러 가지 옵토맥, 밑에 거는 나노젯, 뭐 각각 회사에 대한 대표적인 장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스위처라고 그래가지고 서브스트레이트하고 노즐 사이에 이 차단을 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토마이저는 뉴매틱하고 울트라소닉이 있는데 여기서는 잉크를 뭐 매질 속에서 흔들리게 하는 그런 구조가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에어로졸 드랍플렛 제너레이션은 울트라소닉 트랜드셔를 두는 방식이 있고 울트라소닉 트랜드셔 위에다가 에어로졸을 통과시켜 가지고 에어로졸이 아니라 뭐죠? 리퀴드를 넣어서 이제 직접 바이브레이션해서 보내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나노 필터를 포함시켜서 일정한 사이즈의 나노 입자만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버추얼 임팩터는 그 용도가 밀도를 높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로졸에. 그래서 그런 장비고 버추얼 임팩터도 3단계, 뭐 5단계, 6단계 뭐 이렇게 있어서 유로를 잘 조절하면 좀 더 소형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7 마이크로미터짜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맨 끝에 6단계에서 0.65 마이크로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렇게 사이즈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CNC 베이스고 그 FDM 프린터나 비슷한 CNC 베이스라서 손쉽게 이제 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다 비전하고 히팅 부분만 더 제어하면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 파라미터는 뭐 아토마이제이션 메소드, 포커싱 레이쇼, 뭐 워킹 디스턴스, 그리고 잉크의 점도 여러 가지의 변수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어로졸 제트 프린팅 테크놀로지는 옵토맥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드랍플렛이 1에서 5 마이크로 그리고 프린트 노즐하고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의 간격이 한 5mm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성 물질을 80% 웨이트 %까지 로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위스는 10마이크로까지 되고 싱글 패스 레이어 시크니스는 100나노미터에서 10마이크로까지 가능하고 사이즈는 300에 300 뭐 여러 가지 이
그리고 모션 리피티빌리티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크로미터로 각 축이 제어되는 고성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노제트의 경우 이제 2 시퀀셜 4아워 프린트 테스트에서 결국 컨티뉴어스로 8시간 프린트 했을 때 결과가 꾸준히 큰 무리 없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로졸 제트하고 나노제트 회사별의 이제 특징을 비교한 건데 각 회사별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10마이크론까지 충분히 제어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인하대 보유 기술은 오토마이저 복잡한 유로 설계의 성능 향상 제작 기술과 기존의 3D 프린팅 기술을 보유한 인하대 기술을 활용해서 노즐 및 소프트웨어 구성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M 프린터 소프트웨어 기술 그대로 응용하면 되고 여기다 비전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복잡한 유로 설계 기술이 3D 프린팅 DFM 컨포머를 설계하고 전산 해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작 기술로 불가능한 다른 유로를 형성해서 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임팩테이터나 멀티포커싱 노즐 설계 시에 다단 설계를 해서 5단 이상 설계로 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드린 에어로 다이나믹 포커싱 멀티렌즈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 노즐 사이즈를 점점 줄여가면서 그 라인리스의 정밀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버추얼 임팩테이터도 마찬가지로 그 6단까지 한 사례가 있고 퍼스트 스테이지의 본말 사이즈가 7마이크로면 맨 끝에는 0.65까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류의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정밀도를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잉크를 만들 때 오토마이저 위에 그 나노 필터를 넣어서 입자가 균일하게 나오도록 처음부터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프린트 모듈을 3액시스 모션 컨트롤 모드로 해서 프로세스 컨트롤, 파트 얼라인먼트, 그리고 비전 그래서 10마이크로까지 이 프린팅 가능한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관련 분야 수요 기업 및 공급 계획 활용 방안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LG노텍, DKT, 반도체, 오사트 기업, 디스플레이, 바이오 산업 등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할 곳은 EMI 차폐하는 이 아이폰 반도체를나 이 기판을 만드는 곳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